그날 밤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피도 없었습니다. 다툰 흔적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찾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차기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정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원보다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아. 그 말 한마디로 그날 밤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불편해집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면요? 당신은 즉시 신고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입을 다물었을까요? 차정원은 그날 밤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누군가에게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였고, 누군가에게는 지워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차기범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정원은 아버지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만 음식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은 기억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잠깐 집을 비울 때도 반드시 메모를 남겼습니다. 정원아, 밥은 냉장고에. 늦으면 전화할게. 그리고 항상 쓸데없는 말도 하나쯤 덧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집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찾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먼저 든 자신이 정원은 잠깐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먼저 계산하고 있는 자신이 낯설었고 동시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는데도 세상은 멀쩡했습니다. 그제야 정원은 느꼈습니다. 이 집이 조용한 게 아니라 세상이 조용하다는 걸.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려던 순간 정원은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이 헤라였습니다. 정원의 엄마. 정확히 말하면 정원을 버리고 떠났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정원의 시어머니. 헤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정원에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정원이 울며 매달리던 날 헤라의 얼굴은 감정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헤라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정원은 묻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알았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하필 지금이야?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자신이 딸이 아니라 적이 된다는 걸 정원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말하지 않은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아직 늦지 않았을까? 그런데 동시에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하면 아버지는 돌아올까? 정원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걸.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하지만 그 희망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간 진, 태석, 은, 차기범의 이름을 서류에서 지웠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작은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에게 사람의 인생은 그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시끄럽지 않게만 해. 그 말 한마디로 보고는 줄어들었고 질문은 사라졌고 기록되지 않은 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범은 만들어졌습니다. 영채는 이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반가운 웃음도 아니었고 놀란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의심만 있어도 무너져. 영채는 정원의 조용함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언젠가는 발목을 잡을 거라는 것도요. 정원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너무 많은 이유로 입을 다물어 왔다는 걸.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선택이 자신을 조여오고 있다는 걸. 정원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늘은 잠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다 잃을 수도 있어.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다 잃었어. 정원은 헤라의 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말할 차례야. 헤라는 처음으로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성도 없었고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었다는 걸. 차정원은 거짓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 그 침묵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침묵의 대가를 모두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라면 말했을까요? 그날 밤 당신이라면 말했을까요? 정원은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도 수없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는 질문은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힙니다. 정원은 알았습니다. 이미 자신은 돌아갈 수 없는 쪽을 선택했다는 걸. 침묵을 선택한 순간부터 자신도 이 사건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걸요. 아버지가 사라진 뒤 정원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웃어야 할 땐 웃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자기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었고 작은 소리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숨이 먼저 막혔습니다. 혹시 아버지일까봐, 아니면 아버지 이야기를 누군가 꺼낼까봐. 정원은 점점 사람들의 말을 절반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앞부분은 듣고 뒷부분은 흘려보냈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원은 조금씩 사람이 아니라 껍질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하늘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정원이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다는 걸, 괜찮다고 말할 때 숨을 참고 있다는 걸 하늘은 여러 번 묻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혼자 견디지 말라고. 하지만 정원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정원은 묻는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원을 보호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하지만 그날 밤 하늘은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말하지 않기로 정원은 헤라를 마주한 이후 더 조용해졌습니다. 헤라는 그 이후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원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상관없다는 사람처럼. 그 무관심이 정원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냈다면, 차라리 막았다면, 그랬다면 이 상황이 덜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헤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 모든 걸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원은 헤라의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허용된 존재인지 가늠해야 했습니다. 딸인지, 도구인지, 아니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짐인지. 진태석은 그 사이 한 단계 더 움직였습니다. 차기범의 이름이 지워진 서류는 다시 언급되지 않았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했습니다. 태석은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진실보다
평온을 선택한다는 걸. 그리고 그 평온을 누군가가 보장해주면 입은 쉽게 닫힌다는 것도요. 주영채는 정원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균열이 더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영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금이 가 있다는 걸. 그리고 금이 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소리를 낸다는 걸요. 그 소리가 비명이든 고백이든. 정원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돌아온다면 자신은 무슨 얼굴로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정원은 한 문장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정원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 사실이 정원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정원은 다시 한번 선택의 앞에 서게 됩니다. 말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침묵할 것인가? 하지만 이번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아버지를 위한 것도 엄마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걸.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누군가를 완전히 끝낼 수도 있다는 걸. 정원은 아주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엽니다. 아직 무슨 말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이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는 쪽이 더 위험해질 겁니다. 정원은 그걸 알고도 말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침묵으로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과 그 영상을 공개하는 사람이 같은 인물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역할을 나눈 걸까요? 세우는 그날 이후로 잠을 거의 자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항상 같은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천장, 책상 위, 자기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를 카메라의 시선. 사람은요, 보이지 않을 때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세우는 자꾸 과거를 되짚습니다. 혹시 그날도 찍혔나? 그 말까지 들어갔나? 표정이 다 보였을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옵니다. 한 번만 찍혀도 끝이다. 세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건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걸요. 말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영상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고 자기 사무실에 혼자 있는 시간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사람들이 세운의 이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즘 세운 이상하지 않아?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의심은요, 한 사람이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모두에게 번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즐기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진태석입니다. 진태석은 묻지 않습니다.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기다립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진태석은 이런 걸 잘 압니다. 사람은요, 증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공포 때문에 먼저 무너진다는 걸요. 그래서 태석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세운을 더 미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운은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석은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 모르는 척하는 걸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이 다시 한번 세운을 부릅니다. 하늘은 예전과 다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늘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세운,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죠? 이 질문 하나로 세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세운은 웃으려고 합니다.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속지 않습니다. 하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비밀이 있을 때 꼭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걸요. 시선을 피하고 말을 늦추고 괜히 화를 낸다는 걸요.
하늘은 그걸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 움직임은 정원에게도 전달됩니다. 정원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 가지를 직감합니다. 올 게 왔다. 정원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언젠가 증거 하나로 무너질 집이라는 걸요. 정원은 조용히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 지금까지 들은 말들, 그리고 세훈의 이상한 행동들. 정원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판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정원은 이제 피해자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원은 선택합니다. 증거를 가진 편에 서자. 이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 선택인지 정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요, 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난숙이 움직입니다. 공난숙은 이미 정보 하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정보. 공난숙은 계산합니다. 이 정보를 지금 쓰면 안 돼. 조금 더 키워야 해. 사람들이 더 흔들린 때 그때 써야 해. 공난숙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닙니다. 공난숙에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진실은요,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 무기가 되기도 하고 자살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난숙은 기다립니다. 세훈이 더 흔들릴 때까지, 하늘이 더 깊이 파고들 때까지, 정원과 태석이 서로를 노리기 시작할 때까지. 이제 판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훈은 공포에 갇히고, 하늘은 확인에 들어가고, 정원은 증거편을 고르고, 공난숙은 거래를 준비하고, 진태석은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모든 흐름은 몰래카메라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카메라가 이 집의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배신하게 만들고, 결국 서로를 파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나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먼저 폭로하느냐, 누가 먼저 배신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훈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자백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희생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다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이제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공개 타이밍, 세훈이 저지르는 결정적 실수,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터지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세훈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건 몰래카메라도 영상도 아닙니다. 사람의 입입니다. 영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흘린 말, 확인되지 않은 소문, 의도적으로 과장된 이야기. 세훈은 사무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 시선 속에는 동정도 있고 의심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뭔가 있지 않나? 아니면 저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잖아. 사람들은 증거를 보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대부분 틀리지만 항상 치명적입니다. 세훈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남의 입에서 소비되는 걸 느낍니다. 그때 세훈은 깨닫습니다. 이건 이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세훈은 처음으로 거래를 생각합니다. 세훈은 공난숙을 떠올립니다. 공난숙은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난숙은 항상 얼마에 끝낼 수 있느냐를 봅니다. 세훈은 공난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공난숙은 웃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묻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죠? 이 질문 하나에 세훈은 다시 무너집니다. 세훈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도 있고 이름도 있고 자리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훈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공난숙은 그 표정을 보고 확신합니다. 얘는 이미 끝났다. 공난숙은 세훈에게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상황을 보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 말은 곧 더 불리해질 거란 뜻입니다. 세훈이 돌아선 뒤 공난숙은 바로 다른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차정원입니다. 정원은 그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세훈이 무너지고 있고 공난숙이 움직였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진태석입니다. 정원은 진태석을 떠올립니다. 진태석은 결코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정원은 지금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먼저 칼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그 칼은 칼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증거처럼 보여야 합니다. 정원은 조용히 자기가 알고 있는 조각들을 떠올립니다. 세훈의 말, 하늘의 반응, 공난숙의 침묵, 그리고 태석의 웃음.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원은 결심합니다. 태석을 먼저 흔들자. 하지만 정원은 압니다. 태석을 직접 치면 자기부터 죽는다는 걸요. 그래서 정원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은 지금 이 판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하늘은 아직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고, 아직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정원은 하늘을 만납니다. 하늘은 묻습니다. 정원 씨는 뭘 알고 있죠? 정원은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직 더 많아요. 하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원이 이미 한 발 앞서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 판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하늘은 돌아서며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이제 더는 중립일 수 없다. 하늘은 조사에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기록을 확인하고 과거를 되짚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마침내 한 가지 사실에 닿습니다. 몰래카메라는 누군가를 찍기 위해 설치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흔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드러날 위치에 있었다는 것. 즉, 발견되길 바란 카메라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닙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하늘은 이 사실을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큰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태석이 움직입니다. 진태석은 세훈을 부릅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방식으로. 태석은 말합니다. 힘들어 보이네. 그 말 한마디에 세훈은 무너집니다. 세훈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태석은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이어서 말합니다. 선택해. 나랑 같이 가든지 아니면 혼자 죽든지. 이 순간 세훈은 깨닫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세훈의 선택이 공개되고 진태석의 협박이 실체를 드러내며 하늘이 최초로 공개를 고려하고 공난숙이 최종 거래를 제안하고 정원이 마지막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터뜨릴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